특히 이제 상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숭실도 마찬가지고 저희 전체적으로 버전이 일단 단어 1번에 트렌드 맞춤 수업이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분석 정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진행하고요. 만약에 너무 양이 많아서 다 못 나가는 경우에는 제가 영상 따로 제공하면서 가야 돼요. 이거는 상암도 그다음에 숭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아마 조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알고 계시기 바라고. 그래서 영상을 보고 오시는 날은 반드시 여러분 제가 필기를 항상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우리 단어는 아시겠지만 좀 다양하게 제가 버전을 드리고 있어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어를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 내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능률 복화를 열심히 외우잖아, 얘들아. 근데 그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거 알지? 왜냐하면 변형 문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변형 문제는 여러분 사실 그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치? 그래서 결국은 단어는 꾸준히 많이 하는 게 좋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도 정리 많이 해드리겠고 뭐 하겠지만 평상시에 좀 단어 외우는 거는 좀 습관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PM반하고 SP반하고 사실은 약간 워크북이 조금 다른 순서로 나가요. 그러니까 PM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빈칸 채우기라던가 아니면은 빈칸 채우기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밑줄 쳐서 여러분 집어넣는 거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해석하는 거 여러분 숙제로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차적인 숙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2차적으로 이제 어법이라던가 어휘 체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약간 반마다 조금 레벨별로 워크북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뭐 문제풀이 하는 거 이런 거는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준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무료 주말 클리닉이 있는데 주말 보충이 있는데 보충은 여러분 지금 예상은 두 학교 모두 다 24, 25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4월 6일 일요일 날 시험 저희 그때부터 보강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도 숭실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암을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시간은 아직 미정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일요일 날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미리만 얘기해 주세요. 영상이랑 자료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에 보강 때 만약에 나한테 숙제 검사라던가 이런 걸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야. 테스트를 보거나 이거 이제 내가 작년까지만 하면 보통은 여러분 뭐 과제가 그 보강 때 사실은 수업을 나가느라 되게 바빴어요. 그쵸?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 나가기 때문에 테스트를 따로 안 보고 그냥 다음으로 미루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1등급 친구들한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2등급부터는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올해 목표는 일단 등급을 하나씩 올리는 거. 그쵸? 각자의 등급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씩은 꼭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상한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상한고는 1등급, 2등급을 다 내 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상한고가 30등이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등급이 지금 상한고 같은 경우는 6명 있단 말이에요. 11명 중에. 그치? 그래서 일단 그것도 내가 다 먹어버릴 거고, 그다음에 너무 아쉬웠던 게 2등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숭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숭실이들도 사실 보면은 되게 아쉽게 3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2등급으로 무조건 좀 많이 올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래서 약간 그런 좀 목표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내가 좀 쫄 일들이 많을 거란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클리닉이든 뭐든 간에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때 못 보면은 꼭 다른 날 와서 보면 돼. 그치? 그거는 꼭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시험을 보고 안 보고가 크더라고. 그래서 시험을 많이 자주 본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옆에 선생님이 작년 상한고 2학년 담당하셨었는데 막판에 상한고 2학년 2등급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선생님 반에서 나왔어. 진짜 많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근데 사실 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학생들을 많이 재시험이라던가 이런 걸 관리 철저하게 하시거든. 그래서 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서 저도 벤치마킹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약간 좀 느슨한 편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느슨하지 않도록 저도 좀 더 꼼꼼하게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라도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은 얘기해. 얘들아, 그거는 참는 거 아니야. 만약에 힘들고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조율해 줄 수 있어. 맞지?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도 공부가 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막 단어 뭐라 그러지? 처음부터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과하게 좀 하셔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본인도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최대치로 한번 노력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시고 진짜 이렇게 했는데 죽을 것 같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죽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럼 말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좀 힘들면 얘기해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조율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어쨌든 일요일 날 보강할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고 만약에 보강이 여러분 선생님 사정에 따라서 보강이 조금 일찍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주 더 땡겨질 수도 있다. 그 부분만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돼요. 이거는 사실 저희 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전반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신반들은. 자, 여러분 뭐냐면 첫 번째 클카 학습. 일단 상한고는 클카 학습 자체가 수행평가가 대체가 돼요. 숭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한고는 애들아 그냥 클래스 카드는 너네 학교 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준 걸로 꼭 안 해도 돼. 대신에 너네 학교 걸로 하고 나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현민아? 끝나면 완료했으면 사진 찍어서 나한테 인증만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 차원에서 할 거고요. 하지만 숭실은 반드시 클래스 카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오늘 다율이가 클카를 다 했대. 대단해. 그래서 근데 그 보니까 쓰기가 있었대요. 제가 라이팅을 모르고 넣었나 봐요. 그래서 라이팅은 빼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는 것만 제가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숭실고는 반드시 클카 학습 하시는 거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재용씨?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과제는 이렇게 별일 없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든 학교가 모든 레벨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일 수업을 나갈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내가 수업을 만약에 나가면 본문을 1번부터 3번까지 나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너가 해와야 되는 게 뭐야? 바로 첫 번째 셀프 필기 분석을 본인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어디다 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디다 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자료를 워크북에서 이 부분으로 가지고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보면 숭실고는 지금 이미 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분석하고 셀프 확인 필기라고 써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 반 같은 경우에 구조 분석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란 말이야. 구조 분석 직접 해보시고요. 그거 한 다음에 오늘 배웠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상기하시면서 기억하는 거야, 이거는. 베끼는 거 아니야, 얘들아. 1차적으로는 네가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적어봐. 무슨 말이 있었지? 무슨 말이 있었지? 이렇게 적어봐.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필기한 걸 다시 보고 다시 채우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과제물 확인할 때 여기는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해당 본문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그냥 숙제해와라고 하면은 1단계 숙제는 셀프 필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워크북 푸는 거예요. 이렇게 워크북 지금 나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준 워크북들은 차곡차곡 풀어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지문이 4개 나가면 4개 관련 워크북을 다 풀어 오시는 게 숙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거에는 지금 워크북들 자료에서 변형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따로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그냥 넣지도 않았는데 이 3단계가 뭐냐면은 기본 문제 혹은 변형 문제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요거까지 풀어오시는 거. 이것도 똑같아, 얘들아. 문제는 내가 만약에 숭실고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 24년도 3월달 전체 문제를 내가 다 줄 거 아니야. 그치? 한 번에 다 주겠지? 그러면 너는 그걸 어떻게 하면 돼? 예를 들면 내가 오늘 30번에서 31번까지 했어. 그럼 너는 뭐만 풀면 돼? 30번, 31번에 관련된 문제만 푸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한꺼번에 다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 한 부분만 풀면 돼. 그 대신에 반드시 3단계를 거치자. 셀프 필기 분석하시고 워크북 하시고 변형 문제 풀어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요 세 가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10번을 통하면서 얘기하는데 꼭 나중에 집에 가서 선생님 뭐 하라고 했었죠? 이렇게 얘기해. 확 그냥. 그치? 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는 진행이 이렇게 될 거예요. 특히 우리 반은 두 반이 같이 수업을 하는 관계로 한 반이 테스트를 보게 되면 한 반은 수업을 하고 반대의 경우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테스트를 볼 때 그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옆방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제가 옆방에 가서 테스트를 보고 오시는 걸로 제가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테스트는 전반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 단어 시험을 먼저 봐요. 예문을 볼 수도 있고 단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어쨌든 시험을 보고 채점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얘는 반드시 뭐다? 써있지. 테스트의 완료는 구두 테스트야.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멘토 선생님한테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사인 받아 오시는 것까지 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걸 꼭 해주시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걸 끝낸 친구들은 본문 암기 테스트를 볼 거야. 자, 본문 암기는 첫 번째는 어법 물어볼 거고요. 두 번째 빈칸 넣는 거 물어볼 거고요. 세 번째 순서 배열하는 거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나 풀고 채점하고 하나 풀고 채점하고 하나 풀고 채점하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멘토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이것도 오답 구두가 아니라 그냥 구두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주로 틀린 걸 물어보긴 하는데 어쨌든 맞은 것도 물어봐 나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 건데 숭실도 마찬가지, 상암도 마찬가지, 그리고 인근에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사실은 수능 관련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들은 대부분 여러분께서 내신 문제를 풀 때 그냥 얘들아 지문을 너가 분석을 잘해서 지문이 무슨 말인지 알고 이렇게 해서 답을 꺼내는 거를 사실은 너무 쉽잖아. 일 너무 쉽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뭘 하니 주로? 변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변형을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내용의 적절한 예시를 찾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려면 대응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변형 문제를 잘 대응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얘들아 사실은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 있었고 무슨 말이 있었고 무슨 말이 있었고 무슨 말이 있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글의 흐름이야 얘들아. 줄거리야. 줄거리가 아니라 결국 그래서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를 너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글의 줄거리는 얘들아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거는 순서 물어보나 이런 거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너가 변형이 왔을 때도 답을 찾기가 쉬워지는 거야. 근데 이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주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예시 물어보거나 이런 문제 좀 어렵게 보기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당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단순 보기 본문 암기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사고하는 방식을 좀 많이 여러분들 사고력을 많이 키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요 3번을 해요. 요건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 보고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시험 볼 때 TF 저희 일치 불일치 관련 문제 풀어요. 요거는 약간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분 조절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약간 쉬운 난이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제가 하다하게 물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주제 요약, 변형 문제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저희가 보통 주제 문제, 요약 문제를 어디서 많이 물어보냐면 SP반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 높은 반 있잖아요. 레벨 높은 반에서는 제가 고난도 워크북이라고 해서 여기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거를 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지문에 주제문만 10문제가 나와. 그럼 다 똑같은 말 나와야 되는 거잖아. 똑같은 말 안 나와? 안 나와. 다른 단어를 쓰거나 계속 말이 바뀌어. 그치?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결국 뭐다? 너가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했어?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맞출 수 있어.
근데 지문은 이해를 잘 못했지. 대충 그냥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내용이 그런 거 같아 라고 끝나잖아. 그럼 보기를 읽고 있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대응을 잘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사실은 SP반에서는 되게 많이 써요. 근데 PM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다? 결국은 얘들아 내신 시험은 몇 등급을 목표로 선생님이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실 것 같아? 응? 2등급? 3등급? 아니야. 내신은 얘들아 무조건 1등급, 2등급 친구를 목표로 시험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 2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장 지금 1등급, 2등급 아이들이 이 정도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목표로 가는 거야 사실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는 거고 얘들아 그래서 뭐야 1, 2등급이 못 푸는 문제는 사실은 3, 4등급도 못 푸는 거지. 하지만 1, 2등급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3, 4등급이 또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난이도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한마디로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가 난이도가 낮아서 저는 레벨이 낮으니까 저는 쉽게 쉽게 공부할 거예요 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 레벨을 낮춰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얘들아 너가 시험을 보잖아?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은 이 모양이에요? 이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본인이 생각한 만큼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레벨은 여기 있으니까. 시험 난이도는 이미 여기서 조절하니까. 이해돼? 나는 이만큼의 수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내가 못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많이 부딪히시고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야. 떼치는 거야. 수학도 그렇지. 그치? 수학도 애들아 어떻게 선생님이 맨날 붙잡아 놓고 너네 맨날 워크북 계속 풀게 하잖아. 맞아? 문제 계속 풀게 하잖아. 알 때까지 고치라고 하잖아. 맞아? 그거 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야, 영어도. 그렇게 알 때까지 될 때까지 해주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버릇하면 그래도 여러분 수학보다는 영어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와요. 수학은 해도 이해가 안 돼라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 그치? 근데 영어도 그럴 수는 있지. 단어가 어렵거나 이러면. 근데 엔간한 것들은 그래도 너가 만약에 이렇게 이악 물고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래도 내가 할 만한 게 좀 많아지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 테스트를 본다. 그리고 모든 테스트는 반드시 뭐다? 구두 테스트까지 보셔야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 그럼 얘들아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날 해온 과제를 꼭 직접 채점을 하실 거예요. 자, 채점하실 때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답 체크하면 돼, 안 돼? 정답 체크하지 마세요. 테스트, 어휘 테스트를 볼 때는 정답 체크하면서 외우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내신 문제들을 정답을 체크하시는 건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왜? 그러면 너 알잖아, 답이 뭔지. 그러면 너 고쳐, 안 고쳐? 안 고쳐. 나 이거 실수해서 틀렸구나. 이러고 넘어가. 그럼 뭐야? 오늘은 그렇게 해서 실수해서 틀렸어? 그럼 다음엔 틀리지 말아야 되는 거지. 다음에도 뭐해? 똑같은 실수 또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채점하시고 정답 체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뭔다? 오답 문제 다시 풀어야 돼. 이것까지. 그래서 이거를 학원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맨날 원래 줄 때 이렇게 줘. 뭐냐면 그날 공부한 내용에 관련된 셀프 필기, 그다음에 워크북, 변형 문제 풀어오세요 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에 보통 플러스 뭐예요? 이번에 지난 시간에 풀어왔던 거 채점해가지고 오답 노트 정리해오세요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주면 너무 많아지니까 내가 대신에 요거를 빼는 거예요. 이걸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내신 때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시면 돼요. 난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얘들아 오답만 계속 풀어 다시. 그래도 돼. 그래도 성적은 오르게 돼 있어. 그치? 근데 뭐냐면 학생들이 가장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채점을 안 해요. 문제를 열심히 풀어놓아. 문제는 푸는데 뭐해? 채점을 안 해. 그럼 뭐야? 너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 몰라? 몰라. 넌 네 거가 정답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사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채점을 또 했어. 채점을 했는데 오답을 아니라 바로 정답 체크하거나 고치지 않고 넘어가. 그럼 뭐야? 역시 똑같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테스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반 정도 저희가 2시간 40분이에요. 그래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수업을 할 때에는 항상 뭐다? 필기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남학생들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필기는 그래서 제가 끝날 때 항상 검사할 거예요. 오늘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가방 싸지 마. 그치? 펼쳐놓고 선생님이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알았지, 재용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일날 숙제를 다 못 해왔어. 그러면 일단 우리 반은 원칙적으로는 남겨야 되지만 밤늦게까지 남기진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집에 가셔서 밤 12시 전까지 본인이 하시고 그걸 인증을 해주시면 돼요. 저한테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너무 많아서 다 못한다 그러면 어디까지라도 최소한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언제까지 해올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이 숙제를 오늘까지 못할 것 같다. 아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미리 말만 하면 돼. 이해돼? 대신에 선생님한테 미리 말하면서 뭐해? 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못했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올게요. 오케이? 이렇게 조율하셔도 돼요. 조금씩 줄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약속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번에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내신 대비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서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좀 열심히 공들여서 설명을 해봤고요. 자, 현재 시간 8시 26분이고 저희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얘기 지금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Recording in progress. 얘들아, 정답 먼저 상한고 문제 풀어봤고요. 단어 생각보다 상한고 게 조금 쉬운 편인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를 잠깐만 얘들아. 내가 말하면서 Recording in progress. 잠깐,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사실은 상한고 문제에서 약간 허를 찌르는 케이스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7번 문제가 사실 학생들이 이 문제 그냥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쉽게 푸시더라고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만약에 이 문제를 2번을 썼거나 또는 3번을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꼭 한번 체크를 해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해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어휘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느냐? 기본적으로 얘들아, 어휘는 뜻을 먼저 파악하는 게 아니야. 어휘 문제를 물어본다고 해서 뜻을 알아야지 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항상 어떻게 풀어야 돼?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이 글에서 빈칸의 자리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자리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도대체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리, 문장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고 바로 지금처럼 이거 뭐니? 7번 문장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7번 문장에 자리가 비동사 플러스 전치사 오브랑 같이 오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전부 다 ed로 끝나는 자리잖아요. 그럼 비동사 플러스 뭐 쓴다는 얘기야? pp를 쓴다는 거잖아. bpp는 무슨 태?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원칙적으로 BPP는 수동태고 수동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수동태는 원칙적으로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동태는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는데 그거 알아? 보기 중에 바로 2번이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답을 밑도 끝도 없이 오브 갔어. 그래가지고 나 해석도 보니까 물이 결국은 수소하고 옥시전으로 산소로 결합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 구성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consist 쓰면 되겠다. 그래서 2번 쓰시는 분들은 바로 이걸 간과하신 거예요. consist는 자동사기 때문에 이 자체로 수동태가 불가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consist를 쓰고 싶으시다면 바로 is, pp, of 전체를 제가 묶어서 consist of라는 형태로 쓰셨으면 맞아요. 하지만 수동태로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적어야 될 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로 구성되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consist of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한 번 더 기억하시라는 얘기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자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자동사가 누굴 것 같아? 보기 중에 자동사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막 외워. 뜻을 막 외워. 그치?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이렇게 뜻을 위주로 많이 외우면 문제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동의어의 개념이 나왔을 때 만약에 유의어 동의어를 물어보는 부분이 나오면 뜻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 똑같은 뜻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맞지. 근데 얘들아 사실 뭐냐면 동사는 자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은 말을 똑같이 쓸 수는 없어.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자, 지금 보고 있는 5번에 보면 confirm 보이니? 얘들아 이 단어는 사실 대표적인 얘도 자동사예요. 그래서 confirm도 원칙적으로는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순응하다 또는 따르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순응하다, 따르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따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confirm이 보통은 또 규칙을 따르다라는 의미로도 되게 많이 써. 그러니까 confirm 동사 다음 자리에 규칙이니까 the rules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follow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 follow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confirm은 자동사기 때문에 명사를 바로 못 받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 써야 돼? conform to라고 얘기를 해서 전치사 to를 받아야 follow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단순 해석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을 가시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자, 그리고 사실은 있잖아, 얘들아. 너희들이 썼을 때 컴바인을 되게 많이 쓰는데 컴바인은 사실은 타동사니까 수동태는 가능해. 그리고 컴바인 동사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타동사로서 결합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어. 자, 근데 이 동사를 결합하다라는 뜻으로 써서 수동태를 쓰잖아? 우리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combine A with B라고 얘기해야 돼. A와 B를 결합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써서 이 녀석이 수동태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는 거야, 친구들아. 그러면 be combined를 쓰는 거고 그 다음 뭐 써야 돼, 전치사? of가 아니라 with를 그대로 내려서 써야겠지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알고 가란 얘기인 거야. 요런 식으로 정돈을 해나갑니다. 되게 별건 아니거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뭐예요? 바로 4번의 composed죠. be composed of라고 얘기하는 구조였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be composed of, consist of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건데 1번의 replace는 안 돼요? 타동사인데? 얘는 대체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실 replace도 아시죠, 여러분? replace A with B라고 한대요. A를 B로 대체하다, 교체하다란 뜻이야. 아마 상한고처럼 나오진 않아요. 숭실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돈을 해나가시는 거 말씀드려요. 근데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상한고 같은 경우는 어휘 쪽을 조금 더 단순하게 내놓는 대신에 모의고사를 되게 좀 어렵게 내놓는 편이고요. 숭실은 어휘를 좀 난이도 높게 내놔서 모의고사들 보면은 변형이 좀 덜해요. 그리고 지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변형을 더 안 해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상한고 2학년 문제는 1학년 문제들보다도 변형이 되게 없어요. 우리 1학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변형을 좀 했었잖아. 좀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근데 약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10개의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은근슬쩍 아닌 척하면서 틀리는 케이스. 그래서 7번 문제를 좀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틀리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8번이에요. 얘들아, 8번의 정답이 뭔 거 같아? 3번. 그치? 근데 분명히 2번 쓰는 사람 되게 많다. 자, 2번을 시그니처라는 말을 어디서 봤어, 내가. 어디서 봤어?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우리가 영어로 계약서 쓸 때 이렇게 괄호 열고서 서명 이렇게 써 있잖아. 그거를 영어로 하면 시그니처라고 써 있걸랑요. 그래서 내가 이거 봤거든, 서명이라고. 그래서 나는 시그니처인 줄 알았지. 애들아, 내가 계약서 쓸 때 서명하잖아. 그러면 이거 뭐야? 나라는 사람이 이 계약의 주체가 되어서 직접 참여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필적을 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그니처는 사실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서 쓰는 서명이에요. 그래서 주로 공식적인 문서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 제가 당신의 왕팬이에요. 그치? 라고 하면서 뭐예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시그니처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뭐지? 제가 왜 나랑 뭐, 왜 나한테 왜 그 공식 문서에서 쓰는 그런 서명을 왜 해달라는 거지?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들 여러분 보면은 이게 쓰는 그 서명들이 되게 다르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쓰는 사인이랑 팬들한테 주는 사인이랑 계약서에서 쓸 때 그 쓰는 시그니처랑 달라요. 왜냐면은 똑같이 쓰면 큰일 나잖아. 얘들아. 그치? 그런 거잖아.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거 위조할 때 보면 막 필적 막 이렇게 하잖아, 얘들아. 막 사인 연습해가지고 위조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서명을 우리가 시그니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서명을 얘기할 때 시그니처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팬한테 해주시는 서명은 사인이 아니라 오토그래프라고 표현합니다. 오토그래프는 자기 스스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에요. 나 누군지 보여준다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1번을 또 쓰시는 분도 있어요. 사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인 써야지. 얘들아, 사인이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게? 표지판. 간판이나 표지판을 저희가 사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사인이 동사로 쓰면 서명하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별거 아닌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보면서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되게 학생들이 슬쩍 지나가는 문제들을 좀 이렇게 물어보셨구나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이런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항이만 하나 더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5번에 보시면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얘기했는데, 오토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동이라는 말을 쓴 자라. 근데 이 오토가 스스로 자자거든.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가 있어. 자, 그리고 바이오가 뭐예요? 날생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래프하면은 기록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자서전이라고 그래. 그럼 애들아, 그냥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건 뭐라고 할까? 오토를 빼는 거죠. 바이오그래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보통 어렸을 때 위인전 읽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위인전기 읽을 때 그걸 바이오그래피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야? 세종대왕님께서 몇 년도에 어디에서 출생을 하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왔으면 언제 돌아가셨다. 이거잖아. 맞아?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기록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이오그래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별말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나머지 여기까지는 되게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이라 앞반에서도 대부분 다 고민 많이 하셨던 거라서 한번 체크해드리고, 또 한 가지 바로 5번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얘들아, 5번은 사실 1, 2등급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안 틀려. 근데 그 이하의 친구들은 여기를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틀려. 왜? 단어를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약간 뭐냐면 이게 퉁치고 가는 게 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단어가 정확하게 뜻이 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릴 확률이 높다. 바로 뭐다? 언이잖아. 얘들아, 언 붙으면 우리 반대란 뜻이잖아. 그래서 5번 봤더니 fair하지 않아요. 불공정해. 좋잖아. 그치? unjust.
unjustice. 맞아? 이것도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 부정. 맞아? 그러니까 다 언이부정 반대말이잖아. uncomfortable. 불편해요. 그쵸?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easy의 반대말이네? easy의 반대말은 뭐야, 친구들아? difficult잖아.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uneasy는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uncomfortable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easy는 편안한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uneasy는 불편한 거예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불편하거나 불안하다는 뜻인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이랑 낯선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나는 항상 좀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느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는 아이인가 보다.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보기 중에서 4번에 absurd란 단어가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absurd란 단어는 한번 체크 좀 해드릴게요. 이 단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어색해하는 게 아니고요. 우스꽝스러운이란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secure가 사실 uneasy의 반대말이야. 얘들아 uneasy가 불편한 거지. 그치? 그럼 secure는 무슨 뜻이겠어? 편안하거나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안정적인 이란 뜻인 거야. 안정적인. I feel secure라고 얘기하면은 안정적인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pset 하면 화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아니 왜 낯선 사람 만났는데 화나는 건 좀 그렇잖아. 낯선 사람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닌 거 아시겠죠? 근데 뭐냐면은 자리 따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거는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을 먼저 얘기 드렸어요. 자, 그리고 1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1번은 얘들아 아까 우리 문제 푼 거에 능률복화 있었어. 그치? 자, 예문에 그대로 나왔었거든. 바로 뭐다? ing를 목적어로 받을 수 있는 타동사야. 자, 다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할 때 어휘 문제 풀 때 뭐 보라고 그랬어? 자리, 문장의 구조 따지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문장의 구조 따지니까 어떻게 했어? 아까 좀 전에 7번 문제 풀 때 어머 앞에 비동사가 왔군요. 그리고 여기 PP를 물어보는군요. 수동태군요. 그 다음에 오브를 물어봤군요. 오브랑 어울리는 수동태 패턴으로 적절한 거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 똑같은 얘기인 거야. 바로 뭐냐면 1번에 여러분 딱 보니까 다 동사인 거야. 그치? 어머 동사를 물어보는데 동사 다음 자리에 making이라는 ing를 썼군요. ing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동사를 물어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물론 의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도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making decision, 결정하는 것을 다음 주까지 뭐 한다는 얘기야? 미룬다 라는 뜻으로 써서 postpon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얘들아. postpone이라고 얘기하는 동사는 그거 알아? 뒤에 목적어로서 어떤 명사를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적인 어떤 의미를 미룰 수도 있는데 동사적인 의미를 쓸 때는 반드시 투부정사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동명사만 쓰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뭐 배웠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둘 다 취해도 괜찮은 둘 다 취하긴 하지만 뜻이 달라지는 맞아? 총 4가지의 경우의 수를 배우잖아요. 이게 사실 은근슬쩍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이거를 여러분 실제로 막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리고 대놓고 막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끔 어휘 문제인 양 약간 물어보는 패턴들이 있어. 그래서 요거는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정답은 2번이야. 근데 혹시 얘들아 너네 3번 쓴 친구 있니 여기? withdraw? 3번을 쓰는 경우도 있어. 이게 그래서 요거는 약간 조금 제가 하드하게 아니라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뭐냐면 withdraw가 얘들아 맞잖아. 철수하는 거니까 결정하는 걸 내가 철회하겠다. 말이 되거든.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 말은 사실 쓸 때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2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로 전치사 until이에요. 자, until이라고 얘기하는 전치사는 무슨 뜻이 이게? 까지. 얘들아, 까지라는 말은 기한을 얘기하잖아.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너네 이 전치사 까지라는 말 쓸 때 이거 말고 또 있다? 까지, 전치사 뭐 있게? 응? during은 동안. till은 until하고 친구. 그거 말고 또 다른 단어야. 어? 아이. 잘 모르지.
이게 실제로 토익에서는요, my하고 until 구별하는 걸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토익 시험을 보잖아? 그럼 by until은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전치사는.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바로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뒤에 오는 명사는 반드시 기한, 그 기한까지니까 시점을 딱 주는 건 맞아. next week까지라고 해서 by next week, until next week 둘 다 가능해. 자, 그런데 until에다가 그래서 요렇게 하나 너가 말을 얹어줘야 돼. 꼭 넣어줘. 뭐라고 쓰냐면 계속이란 말을 써. by에는 계속의 의미가 없어. until은 계속의 의미가 있어. 자, 그럼 봐봐. 내가 계속 미룬다. 돼, 안 돼? 계속 미뤄. 현우야, 언제까지 숙제를 이렇게 계속 미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맞아? 자, 그런데 내가 계속 철회해. 철수해. 어때? 그러면 철수한다는 게 짐 싸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치? 그러면 내가 계속 짐 싸가지고 계속 나가요? 그치? 이상하지? 맞아? 이게 뭘 느껴주는 거냐면은 바로 이 until은 약간 상태 동사랑 같이 오는 거야.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야. 내가 미루잖아. 다음 주까지 그냥 쭉 밀리는 거예요. 맞죠? 근데 철수하면 어떻게? 가방 사서 가! 이거잖아. 맞지? 가방 사서 한번 가! 끝이잖아. 계속 몇 번씩 다 해? 안 하잖아. 한 번이라고 많은 거지. 그런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료 동사라거나 혹은 일회성 동작 동사라는 표현을 써요. 좀 어렵지? 근데 이렇게 알아두면은 되게 고급지게 하는 거야, 너네. 이건 언니 오빠들한테 원래 가르쳐 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바로 뭐다? 일회성 동작 동사는 계속의 의미랑 못 붙어요. 계속이라는 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니까. 그치? 계속 예를 들면 얘들아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 내일까지 이 레포트 제출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 submit this report. 자, 그 다음에 내일이니까 tomorrow야. 그치? 자, tomorrow에 by until 뭐 쓸래? 내일까지 너 계속 제출할 거야? 그치? by 써야지.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나 내일까지 이 자리에서 너 계속 기다릴 거야. I'm waiting for you. 그치? 내일까지. by야, until이야. until tomorrow. 계속 기다리잖아. 기다리는 상태가 계속 갈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하이하게 여러분 알 필요가 없고 핵심은 until이 뭐다? 까지라는 말인데 얘가 옆에다가 뭐라고 꼭 반드시 해석한다? 너? 계속이라는 거야. 까지 계속자를 붙여. 그러면 까지 계속 기다린다. 되지? 까지 계속 제출한다.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까지 계속 내가 뭐하지? 까지 계속 공부한다. 돼? 안 돼? 공부는 되지. 공부는 상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어는 이런 느낌을 좀 가져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말이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쵸? 뭐 상태다, 완료다 이런 개념을 잘 얘기 안 하는데 영어는 사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어울리는 관계를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withdraw가 여기서 답이 안 되는 첫 번째는 until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거야. 얘들아 동사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오는 건 알겠지. 근데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쓸 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야? 뭐야? 명사. 근데요. 명사도 쓸 수 있고 투부정사도 쓸 수 있고 대절도 쓸 수 있고 동명사도 쓸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치? 근데 얘들아 그런 게 있어. 명사 빼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대절은 약간 의미가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치?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하다라는 의미가 계속 들어가요. 서술의 의미. 그래서 모든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받을 때 반드시 꼭 서술의 의미를 받아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들아, withdraw는 사실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대상을 철수시키는 거예요. 자, withdraw the army라고 하면 뭐겠어요? 제가 군대를 철수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money를 자 withdraw the money 하면 뭐야? money를 철수시켜. 얘들아 money를 어디서 철수시킬 거야 너? 네 통장 계좌에서 철수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출금하는 거 인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출하다는 뜻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돈을 빼는 거예요. 철수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출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가 사실 이런 게 좀 많아. 그래서 보다 기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아, 얘가 뒤에 명사를 어떻게 받는지도 알아두면 좋죠. 근데 withdraw는 정확하게 명사만 받아요. 그러니까 절을 안 받아요. 잘 생각해봐. withdraw 다음에 투부정사나 ing가 오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뭐래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냐면 내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이거 문맥상 그래요. 그죠? 문맥상 그래요.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라고. 문맥상 부적절해, 문맥상 적절해. 이 말은 사실 뭐냐면 근거를 난 잘 못 잡겠다. 그냥 감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맞지? 근데 모든 문제풀이를 영어도 여러분 사실 언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언어는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언어고 과학적인 언어예요. 나름대로 물론 예외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분명히 어울리는 뭔가 그 포인트 키워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 얘 때문에 쓰고 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문맥상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어휘는 절대적으로 틀릴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꾸준히 하세요. 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휘를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영어 공부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2학년 때도 공부하고 3학년 때도 공부하면 뭐 끝나, 그치? 아니야. 남학생들은 언제? 대학교 들어가면 너네 뭐 할 거야? 군대 지원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도 카츄샤는 한번 해봐야지. 그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카츄샤 가려면 무조건 토익 점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점수는 낮아요. 990 만점 중에 700만 있으면 돼요. 일단. 근데 700 받기가 보통 1등급 학생들은 700 받기 쉬워요. 당연히 쉬운데 한 달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700 받기가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익 점수 이런 거 있으시면 나중에 그 공군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나 그 얘기 들었거든. 이거는 그냥 별개 얘기인데 남학생들은 그냥 들으면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군대가 원래 공군이 3개월 정도 더 길지. 근데 요즘 공군이 그렇게 핫하대 인기가. 왜냐면 요즘 그 월급이요. 200만 원 가까이 나오죠? 그쵸? 월급이. 그래서 일반 사병이. 그래서 그 월급을 근데 예를 들면 적금을 드는데 적금을 왜 요즘 청년 적금, 뭐 디딤돌 적금 그런 거 있어. 진짜 취업하면은 받는. 근데 그런 적금처럼 내가 만약에 최대치가 뭐 정해져 있던데 얼만큼을 내.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을 적금을 해. 그럼 나라에서 50만 원을 지원을 해줘. 그럼 100만 원이 적금이 되는 거야. 한 달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23개월인가 그렇잖아요. 군대 저기 누구야? 어디가? 공군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3개월 이상을 더 버는 거예요. 300만 원 가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즘 공군이 못 들어간대요. 시험을 봐서 들어가요. 공군 요즘에. 그리고 여러분 특히 남학생들은 그 질병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지? 그게 아니라 결석, 출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출결에서 사실은 그 점수가 공군이 되게 크대요. 근데 군대 갈 때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 볼 때는 대부분 출결이 사실은 다 들어가요. 이건 대학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고등학교 생활할 때 사실 이 출결이 나중에 대학이나 대학 가고 나서도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 얘들아. 근데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라는 얘기인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됐어 이제 됐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 저기 상한고도 마찬가지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있더만 요즘에 상한고 2학년부터는 뭐가 안 없어진다면서 경고받으면 작년까지는 뭐 하면 1학년 때는 뭐 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해준다는데 상세해 주는데 요즘에 이제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생활 하시는 거 잊어먹지 말아주시고요. 자, 승실도 마찬가지. 선생님한테 괜히 막 이렇게 눈 이렇게 하고 되지 말고 항상 선생님 앞에서는 눈 깔고 배꼽 손하시고 그쵸? 너네 너무 남학생들 너무 선생님들한테 막해. 가만히 보면. 특히 예배 선생님 이런 선생님 있잖아요. 셰프 하시는 분들 되게 마음씨 좋으시잖아요. 아니에요? 보통은 좋으세요. 대부분은. 마음씨는 그 종교인들이 마음은 좋아요. 네, 근데 특정 종교인들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지.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숭실은 그리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얘들아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론은 얘기가 길어졌는데 갑자기 동기부여 막 되지. 그치? 다음에 공부를 꼭 가야겠다 이 생각하는데 카츄사가 꿀입니다. 그쵸? 여러분 용산에 있잖아요. 그쵸?
네, 보통 대부분 용산에 있기 때문에 카투샤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엄마는 싫어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를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 되게 많이 알지. 그쵸? 내 친구 아들이 벌써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감회가 막 그래. 자, 어쨌든 우리 여학생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자, 알고는 계시기 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출결 관리도 좀 잘하시고 이것저것 하시는 얘기에서 좀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사를 물어볼 때 동사 뒷자리에 목적어를 본다고 해서 반드시 그냥 해석만 집어넣고 하지 마시고 관계를 이렇게 따져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ing 관계를 따진 거고 위주로는 근데 왜 안 돼? 라고 했더니 약간 또 특이하게도 until이 여기서 잡혔기 때문에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휘 문제를 풀 때 자리를 보고 문장의 구조를 보면서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얘들아 이런 게 있는 거야. 동사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봐야 되는구나. 자동사니까 뒤에 전치사를 봐야 되는구나. 뭐 이런 관계성을 또 따져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또 따져야 되는 것들을 보는데 관계를 여기서는 말하는 어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말하면 콜로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 뭐냐면 이 콜로케이션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서점에 가보시면은 찾아보세요. 학교 도서관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콜로케이션 사전이 따로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 어울리는 관계들은 애들아 내가 그냥 맨날 쓰는 것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자주 보고 익숙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것도 좋아. 그래서 이 콜로케이션이야. 포스트폰 ing도 콜로케이션인 거야. 컴포즈 A 오브 B도 콜로케이션의 개념인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다 그래서 짝꿍 관계인 거야. 관계성이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놓고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하다. 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재용이가 빨리 가래. 자, 2번 갈게요. 자, 2번은 여러분 여기는 그냥 가볍게 체크해 드릴게요. 과장하다라고 얘기하는 exaggerate 체크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그 승실고 오늘 그러니까 본 것 중에 그 생식하다라는 말 있었지. 생식하는 거니? 그치. 그걸 뭐라고 그랬었지 영어로? reproduce지. 얘들아 생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야? 날 것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재생산한다. 그치? 새끼를 낳는다. 자손을 둔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뭐냐면 이 셀몬이 연어잖아, 연어. 강산의 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연어는요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강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나면은 바다로 갔다가 알을 낳을 때 자손을 낳을 때는 다시 자기의 고향인 강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뭐냐면 이 연어가 return to their place, birthplace, 자기의 출생지로 되돌아온다는 건 뭐 하려고?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지. 새끼를 낳으려고. 자, 근데 동물한테 새끼를 낳는다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 우리 산란하다는 말 쓰잖아요. 알을 낳잖아요, 얘는. 산란하다, 아이고, 동사가 있지 않아요? 내가 배웠는데. 응? 레이는 타동사야. 뒤에 목적 와야 돼. 레이언 에그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이 자체의 뜻이 산란하다라는 뜻이 있어. 알을 낳다. 스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네, 스폰이라는 말이 사실은 산란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보기에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그럼 어떡하죠? 라고 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번식을 시키는 거잖아. 그치? 내가 자손을 낳는다는 건 번식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다시 또 자식을 낳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재생산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멋들어지게. 그래서 reproduce란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모든 유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reproduce라는 표현을 쓰게 되잖아? 그럼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새끼를 낳는구나. 그치? 맞아? 번식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 개념을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이게 딱 입에 붙어있는 말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요. 자, 이것도 일종의 관계성을 따지셔야 되는 문제예요. 4번도. 얘들아 보면 지금 비동사 다음에 ing죠? 얘들아 이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재용이 왜 자꾸 내가 눈이 마주치면 딴 데 봐? BING. 능동. BING 능동. 자, 그러니까 얘들아 능동인데 봐봐. 능동 다음에 너가 왜 수동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뒤에 전치사가 오니까 쫄지 마. 타동사가 아닌 거지. 자동사인 거지. 뭘 쫄아. 자, 그래서 보기 중에 호프는 안 되는겨. 어머, 그럼 나머지는요? 다 될 수 있는겨.
대부분의 동사는 자타가 둘 다 된다. 그러면요. for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다 받아도 돼요. 어머, 그럼 저는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긴요? 관계성을 따지라니까요. 얘들아, 뭐라고? 자동사 다음에 전사까지가 중요하지만 동사 뒤에 뭐 와야 된다고 그랬어? 목적어라고 그랬잖아. 목적어에 해당하는 품사가 뭐야? 명사잖아. 그러니까 전치사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명사까지 보라고. 자전명인 거야. 항상 얘기할 때 관계를 자전명. 오케이? 자, 그러면 명사가 더 스테이츠니까 미국이잖아. 얘들아, 미국은 어디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시간이에요, 장소예요? 장소. 그럼 너는 장소를 준비할 수 있어요? 미국을? 못하겠죠? 할 수 있어요? 대단한데? 자, 그래서 못하는 거지. apply for는 미국을 제가 지원해요? 미국의 어느 회사에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자체는 지원을 못하죠. 그치? 어쩌라는 얘기야. 그래서 못 쓰는 거고 미국을 제가 사실 설명해요. 다음 주에. 이상하잖아 이것도. 자, 그래서 뭐라는 거야? 미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5번을 사실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depart가요. from이 저기 전치사 for가 아니라 from 아니에요? 이렇게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하다 아니면 도착하다 가다 뭐 아니면 오다 이런 동사들 있잖아 얘들아. 그런 동사를 왕래 발작 동사라고 하지. 그치? 왕래 발작 동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장소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어떤 목적지로 갈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전치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from을 쓰면 이 곳에서부터 출발지로부터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departing from Seoul. 이러면 뭐야? 나 서울에서 출발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목적지는 모르겠고. 맞아? 근데 내 목적지를 얘기해주고 싶어. I'm departing for 부산.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부산인 거예요. 난 목적지 부산으로 출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도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었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6번 얘기 구할게요. 자, 전사 다음 자리에 뭐 써야 돼? 그렇지. 자, 보기 중에 명사 아닌 녀석 누구일까? 그렇지. 또 5번도 있어. 얘들아, 5번에 beforehand 위에다가 적을게. 자, in 플러스 명사 이 자리에 있잖아요. 똑같은 말로 한 단어로 쓰라고 그러면 저는 beforehand 써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beforehand가 사전에 미리잖아. 그래서 나는 답을 beforehand로 쓸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다. 자, 근데 뭐다? 전사 다음 자리에 명사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사전에 미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로 쓸 수 있는 구조는 누구? in advance라고 얘기합니다. 사전에 미리라는 표현은 이건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라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전면구는 품사가 어떤 품사로 봐야 돼? 전면구는 무슨 사? 부사처럼 인식하라. 전면구는 무슨 사 경로가? 부사처럼 생각하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입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얘기 있고. 얘들아 어디야? 9번. 이게요. 메이저잖아요. 제 메이저는 알잖아요. 전공하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공 안에 학문을 쓰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5번까지 다 학문 얘기야. 저런. 그래서 이건 내용 파악이 돼야 됩니다. 저는요. 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락은요 사실 여러분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약간 암반, 암석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서 암반에 관심이 많아, 암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여. 돌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돌이 예를 들면 뭐 현무암도 있고 뭐 화성암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거 다 어디서 배우냐면 지질학 시간에 배워요. 우리는 과학 시간에 공통과학에서 다 배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배운 거를 디테일하게 다 끌어가서 그래서 여기가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화성암이 많은 화성암이 아니구나. 화강암이 많은 이유는 현무암이 많은 이유는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 지질학이고요. 여러분들이 지오그래피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얘기하죠. 저는 지오그래피라고. 제 메이저가 지오그래피예요. 네, 지리학은 땅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하고 연결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치를 다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넓은 범위 학문이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 때 그런 게 있어요. 도시지리면은 뭐야?
도시하고 이 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치?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런 거 배우고요. 인구지리 시간에는 도대체 왜 이 특정 지역에는 인구가 되게 많은가? 혹은 적은가?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다음에 뭐 지형학 수업도 따로 배우고요. 환경지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지리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기후마다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달라지잖아. 되게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어떤 그 환경을 다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넓은 범위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자, 나 공부 좀 했다. 자, 그래서 공부 안 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넓은 범위다.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저는 10번 고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네가 9번에 3번이요. 네, 이게 지리학이라고요. 1번. 아, 9번에 1번인데요? 아, 9번에 답은 1번이야. 아, 미안해. 지략을 너무 열심히 설명해 줬구나. 돌 얘기만 하는 거 아니라고. 돌도 배워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저희 막 돌도 배우고, 선생님 아주 기억나는 게 막 울릉도도 가고요, 저희 막. 독도는 못 가봤고, 그죠? 울릉도 못 갔어요, 돈 버느라고. 그때 미국 가려고 열심히 돈 벌었거든요. 휴학하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때 하필 울릉도로 수학여행 갔어요, 대학교에서. 근데 못 갔어요. 자, 어쨌든 슬픈 이야기는 그만할게요. 10번 고 할게요. 얘들아 10번은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첫 번째 문장 보고 너 이 생각했지. 아 5번은 아니겠구나. 1번부터 4번 중에 못 써야지. 엄청 막 통과를 굴려. 그쵸? 근데 얘들아 10번 문제는 공통단어 찾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를 딱 보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명사겠지? 그치? 전치사 앞자리니까 명사겠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조동사 다음에 주어를 썼으니까 여기 못 써야 돼? 동사를 써야겠네? 이거는 그러니까 명사 동사가 둘 다 되는 단어를 찾아야 돼. 첫 번째, 보기 중에 명사 동사가 둘 다 안 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는 아이가 있어요. 누구? 4번. 인컴도 맞아. 2번, 4번이에요. 자, 2번, 4번은 여러분 그래서 애초에 못 쓰시는 거고요. 1, 3, 5 중에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니요. 1번하고 3번은 돈 얘기니까 여기 보면은 원이 나오는 게 원화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돈 얘기잖아. 그러니까 1번, 3번이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를 보자. 얘들아 보면 어떻게 조각가가 그 큰 비행기를 볼의 위쪽에, 공의 위쪽에다가 땡땡 했습니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용이 들다 안 되잖아요. 부가하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었느냐를 얘기하는, 균형을 잡을 수가 있었냐는 5번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균형이잖아요. 명사로서도. 그럼 돈 얘기랑 안 어울리는데. 자, 명사로 쓸 때 균형이란 뜻도 있지만 바로 잔액, 잔고라는 뜻도 있어요. 밸런스는 잔액이나 잔고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너의 어카운트 보이지? 얘들아, 이렇게 어카운트가 뭐야? 계좌잖아요. 너의 계좌 안에 있는 원화 밸런스는 잔액은 얼마라는 거야? 140만 원이래. 니네도 많지 않아? 세뱃돈 받은 거 모아두고 그러면? 야금야금 쓰고 있어? 자, 그래서 자, 어쨌든 그 정도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생각보다 코스트나 찰지를 많이 쓰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뒤에까지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여러분 9시 28분이고요. 저희 딱 7분만 쉬었다가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문제를 풀 Recording 때 in 뭘 progress. 잘하라고 했어? 내신 문제 풀 때 뭘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아까 그 기출 분석하면서 앞부분에. 내용 파악이라던가 이해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내신 대비 프로세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뭘 하냐면 본인이 암기했던 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암기한 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 변형 문제에서는 대응이 어렵다. 대부분은 어렵다. 그리고 내가 암기한 걸로 안 나와.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어. 뭐라고?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를 알아야 돼. 자, 제목에 써있지? 뭐라고 돼 있어? 다음 글에 대한 예시로서 적합지 않은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이 주제에 맞는 예시를 내가 5개를 들어줄 테니
그 중에 적합지 않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이 말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뭐다? 이 다음 글이라는 이 글에 대한 주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주제문을 잘 찾으시면 끝나요. 그거랑 맞춰서 보는 거라서. 오늘의 주제문은 바로 어디냐면 자 어디냐면은 바로 첫 번째 문장이에요. Friends that fail to grow라고 얘기하는 부터 relevance까지가 주제문이야. 얘들아 근데 내가 일부러 지금 아직 현관펜 체크 안 했어. 자 그래서 이거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 거라서 먼저 구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대포이시죠? 됐다음에 얘들아 동사가 왔는데 fail이야. fail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을 수 있어. 근데 있잖아. 여기 and 보이잖아. and가 누구누구 연결한 거야? grow and develop야. 그러면 얘들아 that 뒤에 동사가 이미 왔지? 그러면은 어디까지 끊어줄 거야? that 괄호 쳐줄 거야. 어디까지 괄호 쳐야 돼? 두 번째 동사인 lose 앞자리에서 괄호를 예쁘게 치고 끝내야겠지. 그치? 이거는 일단 해석부터가 여러분 구조를 잘 나눠야지 해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 바로 fail, 실패하는 거야.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실패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lose, 잃게 됩니다. 자신들의 관련성, 연관성을 잃게 됩니다라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근데 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뒷얘기를 좀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lose their relevance라는 표현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실 쉽게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갈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얘들아 쉽게 말하면 브랜드가 자기가 연관성, 자기가 연관한 거, 관련이 있다. 내가 이 상황에 내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브랜드를 왜 만들어요잖아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 왜 브랜드 만드니? 너가. 내가 사업가야. 내가 브랜드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그렇지. 돈 벌려. 돈 벌려. 돈 벌려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핵심은 브랜드는 돈이에요. 괜히 만들겠어요? 자,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관련성이 사라져.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망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돈에 대한 어떤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본 거예요. 얘기됐어? 자, 그러니까 근데 어떤 브랜드가 그냥 아무 브랜드가 아니라 어떤 브랜드들이 바로 성장하는 걸 실패한 브랜드들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해됐어? 성장하는 걸 실패하는 브랜드들이 돈을 못 벌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여기까지 왔어 얘들아? 자, 이 말을 너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여러분 이 글은 그러면 이 글은 그러면은 성장을 하지 못하는 브랜드들은 결국 돈을 벌지 못해요. 그치? 망했어요. 이런 말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이제 볼 건데요.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글 자체가 보기가 너무 길 때는요. 약간 분류를 하시는 필요가 있어요. 자,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적합한 거 적합하지 않은 걸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적합한 거 적합하지 않은 걸로 나누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자, 근데 분류를 할 때 반드시 기준점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 명확한 기준점은 뭐냐면 공통점이 있는가? 혹은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한고를 예를 들자면 얘들아 상한고를 분류해봐. 카테고라이즈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야 돼?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상한고에 예를 들면 학년으로 카테고리를 내가 나눠. 그치?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공통점을 가지고 나눴지? 그리고 그 안에서 상한고는 남녀공학이니까 뭘 할 수 있어요? 1학년의 남학생의 수, 여학생의 수 이렇게 나누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뭐 2학년의 남학생의 수, 2학년 뭐 여학생의 수 나누겠지? 그리고 이 안에서 이과 전공자, 문과 전공자 이렇게 나누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맞아? 항상 그래서 분류의 기준은 뭐가 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막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브랜드. 성장하지 못했어. 그리고 망했어. 그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자, 근데 그거 알아? 1번부터 딱 보면은 얘들아,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보면은, 자, 이 글은 처음 시작에 다 보면은 1번부터 다 회사 이름 떠요. 브랜드.
그죠? 그거 브랜드. 여기 블록버스터. 그치? 브랜드. 다 이름이야. 그러니까 브랜드는 있는 거야.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은 이제 성장하지 못해서 망했어요. 이 말인 거잖아. 그럼 이 말 둘 중에서 사실은 뭘 먼저 잡아드릴 거냐면 바로 제가 파랑 색깔을 먼저 잡아드릴 거예요. 자, 1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 Led to fewer sales and closures. 그치? 얘들아, close가 무슨 말이야? 문 닫아잖아. 그치? 폐쇄잖아. 폐쇄. 얘들아, 문 닫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세일즈가 어떻게 됐다고? fewer 하면 무슨 뜻이야? 세일즈가 판매량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해석할 때 잘해라잉. 자, 어가 있다 없다가 되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도 봐봐. 2번에도 그러면 하단 쪽을 잠깐 볼게. 자, 망했다는 얘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2018년에 망했어. 아, 2018년이니까 몇 년 전이었구나, 한참.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3번도 한번 봐봐. 망했어란 얘기 있어 없어? 망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재정적으로 손실을 뭐예요? 이끌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손실을 겪고 있다. 그치? 어쨌든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자, 4번은 go. 얘들아, 4번은 어때? 오, 이렇게 써있지 않아? Blackberry's market share. 얘들아, market share는 시장 점유율이란 뜻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뭐래요? decreased. 줄어들었어요. 그럼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5번. 자, 5번에도 망했는지 한번 볼까요? 망했다. 어디? 바로 store closers를 reject 하게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store closer만 잡으면 돼. 문 닫았다고요. 가게 문 닫았음. 됐어? 지금 근데 뭐야? 다 파란색이 다 있잖아.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다 답일 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 이제 뭐 잡아야 되는 거야? 공통점은 사실 다 망했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이 얘기지. 그치? 자,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뭘 보는 거야? 차이점을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성장을 했다, 안 했다를 보는 거야. 이제 알겠어? 뭔지? 자, 1번 문장에서 얘들아 성장했다, 안 했다라는 말이. 그치? 자, 성장을 성장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성장을 못했어요 라는 말이 나오면 된다는 거야. 자, 성장을 못했어요 라는 말을 너가 영어로 된 부분을 읊어봐. 어디야? 찾아봐. 성장을 못했어. 어디야? face challenges. 어려움이죠. 도전에 우리가 맞닥뜨렸다.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체크. in adapting to online shopping. 온라인 쇼핑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치? 자, 근데 온라인 쇼핑으로 적응하는 게 왜 이 회사가 그게 왜 어려운 거예요? 얘들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윗부분에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약간 이 Sears라고 얘기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면 좋은데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Sears 백화점 아세요? 디파먼트? 있어요. 되게 유명한 저기 Sears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여기 있는 거 다 있는 곳이에요. 자, 근데 이곳이 뭐냐면은 여러분 사실 백화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화점은 어쨌든 오프라인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카탈로그도 중요한 거야. 얘들아, 카탈로그가 뭐냐면 소책자 같은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90년대 초반? 제 기억에는 중반?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카탈로그로 쇼핑을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카탈로그 그 쇼핑지가 있어요. 따로 쇼핑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카탈로그를 만드는 거야. 제품에 대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번호랑 다 매겨놔.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한테 보내줘.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받고서 거기 이제 주어진 그 종이에다가 체크하는 거야. 나 이거 사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거를 다시 반송해서 보내주는 거야. 우편물로. 그렇게 보내주고 거기에 맞는 돈을 입금을 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물건이 와. 이해됐어, 얘들아?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게 뭐야? 옛날 거라고요. 옛날 거. 이해되셨어요? 옛날 얘기한다고요, 지금. 올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드한 게 카탈로그니까 온라인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신기술이잖아요. 그쵸? 인터넷 기술이잖아. 인터넷 쇼핑이잖아. 그치? 근데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적응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성장을 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지. 자, 그래서 요 얘기하는 거고 2번 구할게요. 얘들아, 2번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사기꾼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는데 여기 써있잖아, 얘들아. 이 사람이 신기술 하나 가져왔어. 무슨 기술? 내가
피검사만 가지고서 그치 뭐 할 수 있어? 피검사만 갖고서 내가 모든 질병을 다 진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갖게 될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기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투자자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혀 그런 기술은 전무후무하고 하지도 않았고 그치 기술자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철컹철컹하는 그렇게 막을 내렸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써있잖아. 취트. 얘들아 취트가 무슨 뜻이야? 속이는 거잖아. 투자자들을 잘못된 기술로 결함 있는 기술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냥 돈만 먹튀려고 했다가 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번은 지금 관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성장이랑 상관없는 거잖아. 아예 그냥 사기꾼 얘기예요. 자 3번 곡. 얘들아 3번은 체크 좀 해봐. Major scandal. 얘들아 스캔들을 일으켜요. 그쵸? 스캔들은 좋은 의미는 아니죠. 부정적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보면 이 제품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바로 200 deaths. 자 뭐예요? 200명의 사망 이상 그리고 numerous illness 그치? 자 illness라고 얘기한 질병 due to contaminated processed meat products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야? 오염된 제품들 때문에 사람이 죽고 병들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소송을 하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뭐예요? 물건을 못 팔겠네. 그래서 재정도 손실이 온 거죠. 성장이랑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오늘 일단 예시로서 부적절한 거 2번, 3번. 성장이랑 관계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4번. 얘들아 블랙베리 들어본 적 있어? 블랙베리라는 회사가 사실 있어요. 실제로 한때 우리가 삼성이 애니콜이던 시절에 삼성의 휴대폰 이름이 애니콜이던 시절이 있었어. 갤럭시가 아니라. 그치? 폴더폰. 폴더폰일 때 얘들아 폴더폰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있잖아. 자판이. 근데 블랙베리가 기존의 그 폴더폰들은 다 숫자로 이루어져서 일일이 그걸 여러 번 눌러야지 이제 문자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 얘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획기적으로 그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어떻게 키보드랑 같이 장착을 시켜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열면은 키보드 커티 자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써있지. 비즈니스 프로페셔널한테 특히 되게 유용했다고.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서 이거 미국에서 엄청나게 돌풍을 일으켰던 제품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저 그렇고 우리나라는 애니콜 정도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콜 많이 쓰긴 했는데 어쨌든 그랬어. 자 그러나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거 언제적 얘기야? 얘들아 애니콜 나오면은 2000년이 아니죠. 90년대예요. 90년대 후반이에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한참 옛날 얘기야잉. 그치? 그때는 아주 돌풍을 일으켰어잉. 자, 그런데 이 블랙베리라는 회사가 체크 not keep up with. 얘들아, keep up with 하면 무슨 뜻이야? 따라잡다. 꼭 알아두자. 따라잡는 거야. 따라잡는 거야. 그럼 뭘 따라잡았어? 봤더니 뭐래? 터치 스크린즈 like iPhone and Android. 뭔지 알겠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나오는 그런 터치 스크린 누르면 바로 되는 거. 그치? 이걸 따라잡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신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거죠. 성장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지. 그래서 망했다. 됐니? 정답은 4번은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마지막 5번 얘기고 할게요. 여러분 딱 봐도 알지 않겠냐? 너 느낌상 여기 봐봐. 얘들아 올드한 말 어딨어? 이런 말 너 들어본 적 있어 친구들? 비디오 렌탈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쵸? 딱 봐도 비디오 임대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자, 비디오 방 이런데 요즘 비디오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DVD 보잖아요. 그런데 DVD는 여러분 전 CD예요. 비디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DVD는 정확하게 컴퓨터로 연결하시면 CD 플레이어 그 DVD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를 연결하면 볼 수가 있잖아요. 비디오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못 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로 엄청나게 사실 선두의 어떤 그룹인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있어. 근데 이 회사가 fail한 거야. 체크할게요. 자, 왜 fail했어요? 무엇을? anticipate 무슨 뜻이야? 그렇지 예측하다. 그래서 단어의 뜻을 모르면 못 풀어잉. 자 shift 무슨 뜻이야? 얘들아 shift는 변화야 변화. 저는 변화는 change인 줄 알았는데 change 안 써. 그치 그 너무 쉬운 단어라서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있어 보이는 단어를 쓰도록 해. 자 어떤 것을 향한 change? 어머 딱 나오잖아. 너 아는 단어 있잖아. 누구? 넷플릭스. 그치?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신기술로 변화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뭐 했어? 못 따라잡아가지고 망했지. 됐어?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3번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1, 3, 5번은 아니 1, 4, 5번은 다 예시로서 적절한 표현이었던 거야. 그치? 자, 내가 지금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줬냐면 봐봐. 내가 지금 위에만 보여줬잖아.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냐면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우린 전문을 분석을 하겠지. 근데 전문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근데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얘가 무슨 뜻인지 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특히 lose their relevance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야 돼. 맞아? 이거를 네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었다면 이 글에 대한 예시로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주제를 잘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예시를 아닌 것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제를 얼마나 잘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당연히 글의 흐름이나 이런 거는 순서 문제 때문에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지는 거야. 주제 파악만 그럼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아니지. 순서 물어보잖아. 여러분 지금 내가 상한고들 지금 상한고 저기 누구야? 충실은 안 줬는데 상한고 너네 뒷장 넘겨볼래? 뒷장 넘겨보면은 서술형이 이렇게 나와. 상한고 서술형 볼래? 너네는 없어. 그냥 숭실은 화면 봐. 뭐라고 돼 있어? 문맥에 맞도록 주어진 글 다음에 1부터 6까지의 문장을 순서대로 배워라라고 하지. 그치? 이거 그러면 너 뭐 해야 돼? 본문 자체가 정확하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우리 순서 문제 풀 때 어떻게 이렇게 달랑 나눠서 하죠? 3개씩. 그치? 아니라고요. 이게 서술형이었어요. 하나만 틀려도 다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내용 파악도 당연히 이해도 잘해야 되지만 주제도 잘 봐야 되지만 뭐 해야 돼? 글 자체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쵸? 단어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키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학교가 사실 요즘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약간 저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라도 내가 지금 이제 공부를 앞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부터 열심히라도 내가 해볼 거야 라고 한다면 약간 주력하는 부분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다시 말하면 숭실고 같은 경우는 어휘가 좋아요. 어휘 쪽을 주력을 많이 해주시는 게 사실 좋고요. 그 다음에 상한고 같은 경우는 사실 독해를 주력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휘 제가 봤을 때 이 수준으로 어휘가 나오면 그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특히 요양문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봐야 돼. 그래야지 서술형을 잘 제어할 수가 있을 거야. 천일문 안 나오지? 이제? 근데 여러분 지금 너네 상한고는 서술형 20점이야. 서술형 20점이야. 그럼 어디서 나오겠니? 빈칸 채우고 아니면 요양문 넣고 이런 거 나오겠지. 그래서 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각각의 학교마다 약간의 주력하는 부분은 존재한다. 근데 어쨌든 결국은 내가 처음부터 전방위적으로 다 잘하는 게 좋긴 하다. 그치?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정말 너무 처음부터 하려니까 부리껴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좀 더 주력하시는 부분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느 정도 성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나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동기부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첫 단추가 얘들아 사실은 너희들 4월 그 내신이 아니라 산모예요. 3월 26일. 그쵸? 저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졸려서 잠을 자느라고 대충 찍고 왔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 정도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적표는 지금 모의고사는 연합 모의고사 때문에 나이스에 전부 다 올라가요. 그쵸? 여러분 지금 이게 다 성적이 어쨌든 간에 보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건 전국이야. 선생님 때는 전국 등수도 나왔어. 우리 때는 그래가지고 몇 등 나와. 우리 때는 그리고 너네처럼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 모든 과목이 등급이 아니야. 점수로 가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점수 1점만 떨어져도 내 앞에 수천 명이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서 수백 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이게 진짜 확 오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 몇 등 안에 뭐 1000명 안에 든다고 보면 진짜 수재인 거죠. 그런 분들은 막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냐면 그만큼 조금 신경 써서 산모 대비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산모 대비 좀 산모 잘해 놓으면 그래도 얘들아 4월달 대비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4월달 대비해서 또 조금 나아지면 또 그 다음에 6월달 6월 말 너네 7월 달에 시험 보더라? 7월 달에 시험 보지? 그래서 7월 달에 보는 시험도 잘 보실 수가 있겠죠. 충실고는 7월 2일, 6월 말부터 7월 2일까지 시험을 보는 걸로 확인했어요. 상한고도 아마 대충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텀 없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엄마가 영양제 줄 때 잘 처묵처묵 하세요. 제발 좀. 그쵸? 줘도 안 먹고 그 피곤해 죽겠어. 엄마한테 승질 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맞아? 자, 그래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숙제는 상한고 문제는 상한고끼리 다 풀어오시고요. 숭실고는 어디 풀어오셔야 되냐면 숭실고 거 문제 어휘 있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랑 같이 뒤에 있는 것까지 숭실고 문제 풀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어요. 이거